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요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에 관심을 자꾸 가져가지고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어제였지 그죠? 어제 자전거를 타고 그냥 문득 떠났었는데요. 떠나서 오늘 부산을 드디어 제가 가고 싶었던 낙동강 위로는 제가 가봤거든요. 서울까지요. 근데 낙동강 하류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결국에는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일반 자전거였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전기 자전거라서 정말 좀 수월하게 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배터리 하나를 새로 만들고 나니까 하루에 한 150km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까지는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무식하게 할 생각은 없고, 정말 편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사진도 엄청나게 찍으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자, 뭐 잠깐만 오늘 찍었던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직도 제 블로그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저도 제 블로그는 따로 안 봐요. 스마트폰으로만 제가 확인하지 따로 보진 않거든요.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이제 둘째 날이네, 그죠? 둘째 날 밀양쯤에서 잠을 자고 밀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은 처음 봅니다. 제 사진이지만은 요즘 살이 쪄가지고요, 통통하지, 그죠? 예. 그래서 배도 나오고 가슴도 나오고 풍경 좋습니다. 정말 풍경 좋네요. 제가 다시 봐도 풍경이 참 좋네요. 근데 카메라를 새로 바꿨는데도 이런 식으로 번지네. 근데 아침에 안개가요, 이게 안개가 아니고요, 그거 지열 있죠, 지열. 땅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지열이 쫙 나더라고요. 이 안개가 아니고 지열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땅에서 뭐 펄펄 끓어오르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제 사진은 잘 보는 일이 잘 없는데 오늘 간만에 제가 제 사진을 한번 보네요. 이상한 절도 나오더라고, 가니까요. 이런 좁은 데 가니까 되게 좁아요. 지나니까 절이 크다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산길을 지나고 이상한 나무도 있고, 꼭 신령님 나올 나무지, 그죠? 왠지 기도하면은 주식에서 한 100% 수익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10초간 묵념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인 하구뚝이지, 그죠? 부산 하구뚝에 와서 폼 좀 잡았는데 약간 이렇게 젖히니까 좀 날씬해 보이긴 한데, 그죠? 살이 쪄가지고 사타구니가 달라붙은 거 한번 보시죠. 아이고야, 머리. 요새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조격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조격 한 30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첫날이네, 그죠? 자, 뭐 지금 방금 전에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제가 집에 뭐 오면은 유튜브를 자꾸 보니까요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알릴레오에서 KBS와 검찰이 서로 짝짝꿍 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하여튼 그 중요한 그 내용, 그러니까 알릴레오에서 방송했던 그 내용을 검찰이 김 PD가 아니고 PB지, 그죠? 프라이빗 뱅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권회사의 자산 관리자지, 그죠?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볼까 싶었었는데요. 그거는 학력이 높아야 돼가지고, 제가 알다시피 학력이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못했고. 어쨌든 거의 하이나와 똑같습니다, PB들은. 저도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PB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보기에는 연봉 1억씩 받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양복 쫙 빼입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 하인이에요, 하인. 자기가 굴리는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불러요. 부르면 가가지고 구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연봉 1억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갑질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일 더러운 게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PB와 알릴레오에서 방송을 했던 그 녹화분을
검찰에 가져갔는데, 검찰 가져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시민 뭐 이사장입니까? 그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 변호사가 와가지고, 혹시나 잘못된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원본을 안 주고, 그거를 한글 파일로 워드를 쳐가지고 이제 전달해 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송을 끝나고 나서 검찰이 불러서 또 PB가 검찰에 밤 7시에 가니까 그 파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파일을. 한글 파일을.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또다시 TV조선이 그 파일을 들고 있답니다. 소름 끼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검찰요,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식물장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부 서설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쥐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만 관심이 있고,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전 되게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권력을 쥐어주면요, 권력은 휘두르지 않을 때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대통령은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이 사건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되게 세고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점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화내가지고 나라 뒤집히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친구들도 조금 만만하게 보거든요. 저 겁은 나지만 만만하게 보잖아요. 우리 해바라기 많이 영화 봤지 않습니까?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놈들이 또 보면 개과천선하면은 정말 착해지거든.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웅크린 곰이지, 그죠? 곰은 기지개를 잘 안 펴요. 안 피면은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안 피면 어떻습니까? 너무 안 피면은 지나가는 토끼도 건드려 보거든요. 겁대가리 없이. 그래도 곰이 가만히 있으면 토끼는 더 설치겠지, 그죠? 자, 그거는 모르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주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지켜봤는데요. 금요일날 30분 봉도 한번 보고 10분 봉도 보니까, 자, 금요일날 제일 컸던 자리가 이쪽 자리네, 그죠? 자,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금요일날 제일 큰 자리가 이 자리였네, 이 자리, 그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270, 1.2, 이 자리였는데, 지금 좀 바꿨어요, 그죠? 제가 바꿨는데, 이 자리가 가장 큰 매물대였는데, 이게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시켰네요. 제가 가고 나서 11시쯤에 제가 출발했는데, 이 자리까지, 근처까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재급등, 그리고 요게 시간으로 봤을 때 딱 12시 정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시 50분에 고점을 찍었지, 그죠? 그리고 12시에 음봉이 나기 시작하더니만 조정을 해서 2시까지, 그죠? 2시 한 20분까지 조정을 했겠네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감 때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올라갔는 거 해봤자 2.4%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올리는 지금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2%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 6시, 밤 6시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분 한 분이 통화를 오셔가지고요. 그분하고 한 2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제가요. 통화하는 와중에 야간장을 딱 보니까,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마감은 제가 90%의 확률로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풋이 개발락을 하더라도 보합까지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야간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요, 야간장을 제가 5시, 6시 정각에 시작하는데 5시 한 50분쯤에 탁 열어보니까
주간장 1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장을 딱 보니까 미국장이 장 마감하자마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풋을 한번 주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풋을 시초까지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네틱 위에다가 팔았고요. 그리고 콜을 다시 잡았어요. 콜을 잡아서 두 틱 먹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16만 6천원 정도 수익이었는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저는 이게 네틱 올라갔길래 체결된 줄 알았는데 주문을 안 넣어놨어요. 이걸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주문을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풋이 가격이 올라서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매수했던 가격으로. 그래 던져버렸지. 왜 차트가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이니까. 결국에는 콜로 벌었던 6만원만 수익 나고 말았네, 그죠? 어쨌든 이 돈 가지고 남포동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모텔 자고, 뭐, 잘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써도 6만원 못 썼으니까. 공짜로 여행을 다녔네,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일단 요렇게 마감을 했고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날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요. 저는 이런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분석이 의미가 있지, 그죠? 왜 뭔가 아는 척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를 자꾸 분석해줘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실력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서, 사실은 잘 모르면서 분석을 자꾸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거든요. 자, 장 막판에 보세요. 장 막판에 양봉이 두개 떨어졌지, 거래량으로, 그죠? 그건 누굽니까? 매수를 해서 안 파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래량도 보세요. 쫙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거래량이 두 개나 터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지, 그죠? 누군가는 쳐올렸다.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보니까 요 외국인들이 제가 알기로 한 2천억 정도 사고 있었거든요. 제가 11시에 볼 때. 그러면 추측컨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이렇게 올렸던 주체가 분명히 외국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겠죠. 근데 막판에 다 팔아먹고 나갔네, 그죠? 예, 막판에 다 팔아먹고 나갔네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샀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3천억이든 뭐 3천억이든 4천억이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누군가는 팔고 있었겠죠. 누군가는. 그죠? 이게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중에 본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물량을 다 털어먹고 나갔어요. 그죠? 막판에. 근데 누군가는 샀어요. 그죠? 지금. 누군가는 샀어요. 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점에서 매수를 받아줄 정도라고 하면은 좀 힘이 있는 놈이 잡았을 거예요. 힘이 있는 놈이. 힘이 있는 놈이 잡았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죠? 제가 뭐 보지 않았으니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죠? 다음날 주가가, 야간장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휴장이지, 그죠? 오늘 휴장. 그러니까 어제 거래가 이렇게 마감되었고,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악재가 나왔지, 그죠? 뭐 트럼프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수가 어제 내린 것만큼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닌데요. 아직까지 마감 시간이 이제 미국이 시작했겠네. 그죠? 이제 시작했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현재 한 0.8포인트 정도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럼 야간장을 봐야 되는데 야간장은 대략 한 2%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70 구간에서 와 있습니다. 종가가. 야간은 종가가 이래 돼가지고 풋은, 콜은 반토막 이상 났을 거고, 분명히, 그죠? 콜은 많이 못 올랐겠지만, 한 50% 올랐겠죠. 정상적으로 얘가 만약에 50% 이상 내리면 얘는 10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양압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양압을 줄이기 위해서 풋은 한 50% 정도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콜은 한 60% 정도. 외가는 많이 때렸을 거고, 그죠? 내가는 한 50% 정도 마감했겠죠. 그럼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이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미국장만 계산해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 여기 있었는데 이거로 마감했어요. 그냥 폭락해서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7, 80% 정도는 회복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오늘이 그냥 미국이 그냥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마감했다고 가정해요. 우리나라는 하루 쉬기 때문에 미국장만 감안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고 만약에 음봉이긴 한데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종가 저가죠. 야간장이 그죠? 야간장이 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종가 저가입니다. 그럼 요걸 좀 줄이겠지 그죠?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270 뭐 오늘 미국장이 폭락을 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폭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야간장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야간장에 콜을 잡은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 그죠? 반토막이 나 있고, 풋을 잡은 사람은 한 50% 수익 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야간장이 1포인트 내외로 출발해버리면은, 지금 양압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 물은 이틀이나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양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풋도 크게 올라서 출발하기 좀 힘들어지고, 콜은 여전히 급락이겠죠. 그 풋은 올라가기 힘들어지고 콜은 여전히 급락이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많겠습니까? 풋이 많겠죠. 풋이 많겠죠. 지금 시작에는 풋으로 베팅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에는. 장 시작하면은 풋으로 베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시 전에는요. 단 조건은 뭐냐 그러면 야간장보다 낮게 출발해야 돼. 그죠? 낮게 출발해서 풋의 가격은 이런 때 흔히 풋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잘 봐야 되는 게 시초가가 만약에 2포인트하고 가까운 거 그죠? 보합과 1포인트, 2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야간장 종가란 말이지. 그죠? 그럼 이것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얘가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서 출발하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든 가정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어요. 그죠? 가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자 1포인트로 내외로 0.7포인트에서 뭐 1.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게 되면은 올랐던 풋은 다 떨어지겠지. 그죠? 얘는 크게 변화 없을 거야 아마. 그럼 시작하면 얘는 추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둘 중에 하나지. 그죠? 조금 내리는 척 하다가 올라가거나 바로 급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그래서 시작에는 풋이 유리하다. 요 경우에는 풋이 유리하다. 그럼 보합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없냐? 있지. 그죠? 오늘 미국이 만약에 급등해서 막 한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보합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합에서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은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 자리입니다. 그죠? 273.2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종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네. 그죠? 274.1. 이거는 저항 지지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버리면은 그냥 상봉적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이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73.2, 종가 기준으로 274.1.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중요한데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가격 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면 요 두 개 자리가 아주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1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출발하게 되면 아까 했다시피 풋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가격에 따라서요. 그 다음 만약에 2포인트 아래로 출발한다. 2포인트 아래로 출발하면 콜은 야간장에서 더 떨어져서 뭐 한 60% 정도에서 70%까지 떨어지겠지. 시초가. 그죠? 그리고 풋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자마자 한 100% 정도로 올라가서 출발하겠죠. 100% 정도. 그럼 이때는 좀 쉬어야 돼요. 매매할게. 콜은 매매하시면 안 돼. 일단은 시작하면 바로 깡통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바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경우는 풋은 뭐 조금 올라가다가 또 급락하겠지. 그죠? 예, 급락.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됐을 때 우리가 보는 게 272잖아. 그죠? 현재 볼 수 있는 게. 그죠? 270인데 270 만지면 안 돼요. 275로 만져야 돼요. 시작에서 만질 때 쉽게 말하면은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딱 급반등하잖아, 그죠? 한 번은 이 기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자리일 때 272 잡으면 깡통입니다. 잡으면 안 돼요. 275를 잡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말 잘못했다. 콜이니까, 그죠? 275를 잡으면 안 돼요. 272 잡으면 안 됩니다. 270을 잡아야 됩니다. 콜은, 그죠? 네, 콜은. 270을, 이게 좀 비싸더라도 이걸 잡아야 돼요. 만약에 요런 자리가 왔을 때는 270을 잡으시라. 그리고 나서 이게 살아나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 봐도 돼, 이게요. 근데 아침에는 만약에 2포인트 아래로 출발하면은 272는 잡으면 안 됩니다. 270을 잡아야 돼요. 270도 위험한데요. 그래도 270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제 종가가 80원이었거든요. 0.8이었거든요. 근데 시작하면 0.3이나 좀 취약할까 합니까? 그러면 이거 0.15에 잡아가지고 한 탱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딱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내일 만기일이니까. 평상시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270을 요런 자리 잡아라. 시작하자마자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이 문제인데요. 풋은 분명히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되면 272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전날, 그죠? 떨어졌는데, 요게 다시 좀 살아나겠지. 많이 살아나겠지, 그죠? 272가, 똥값으로 떨어졌다가 많이 살아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먹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침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 맞나, 풋이 떨어지면. 급락 출발하면은, 그러네, 맞네, 그죠? 272가 시세를 좀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270 부근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270 부근에서 시작하게 된다면은, 270도 있지, 그죠? 270도 있고, 272도 있고, 이래 되는데, 시작은 요걸로 만지는 게 좋겠지, 그죠? 요걸로 만지는 게. 근데 일단 어제 급락했던 부분, 지금 미국이 좀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다시 1% 정도인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 중에서, 1%에서 1% 내외, 2% 사이지, 그죠? 요 사이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물론 미국이 급등해버리면 보합 출발할 수도 있고, 보합 출발할 때는 두 가지 제가, 지지 저항선을 설명드렸지, 그죠? 그리고 이게 1포인트에서 2포인트 내외에 있을 경우에는 매매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2포인트 이하로 출발할 때도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 미국장이 어제 하락 부분을 얼만큼 덮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시초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죠? 근데 내일은 뭡니까? 우리가요, 내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일은 만기일이죠, 만기일. 근데 우리가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쉬었다 보니까 마음과 몸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태해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침에 딱 샀는데 물려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만기니까 물리면은 심하게 물릴 거야, 아마. 만기 아침이니까 먹으면은 많이 먹을 수 있고, 날리면은 굉장히 많이 날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 못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지, 그죠? 그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시작부터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날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죽이기 하겠어? 만기 전날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만기 전날까지는. 근데 만기 날은요, 뭔 일 있겠어? 하면 뭔 일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변에는 만기날 깡통 차서 10,000원씩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좌번호 올리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저는 솔직히 그런 분 보면 한심 안 해요. 왜냐 그러면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언젠가는. 저를 포함해서요. 그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안 먹는 게 낫다. 많이 먹으려고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저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너 1,000,000원 벌 수 있는데 손해를 보면은 100만원까지 손해 볼 수 있다.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저는 안 해요. 100만원을 실제로 날리든지 1,000만원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동전 던져서 안면 나오면 1,000만원 주고
뒷면 나오면은 100만원 손해본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저기 도박을 걸어오면요. 저는 그거 안 먹어요, 그냥. 항상요, 항상, 이게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예. 이게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마인드 이거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바로 세워야 돼, 이거요. 얘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뭐 치고받고 태풍이 불고 누가 나를 막 험담을 하고 나를 또 내 돈 뺏어 먹으려고 막 덤비들어도요, 저 까딱 안 합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는 말, 만약에, 그리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게 있는 이상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돈 만원 없어가지고 구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망하려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10% 정도 있어요. 언젠가는 10% 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재수 좋게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재수 좋게 엄청나게 손실 났다가 본전 오고 손실 났다가 수익 나고 재수 좋았던 거지, 그죠? 그러다가 몇 백만 원 날리면 에이 재수없어 하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 몇만 원 날렸을 때 자기가 상황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1억, 2억, 10억까지 날아가고 20억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애기도 날아가고 다 내 인생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매달 한 번씩 이상씩 위기를 겪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재수 좋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시한부는. 병원에 가가지고 암입니다, 키아 시한부인지 알지. 자기가 시한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알려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잘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내일 모레 죽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한부 인생인 걸 딱 알면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스트레스로 죽어요, 스트레스로.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나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죽는 것보다는요, 돈이 없어가 죽는 것보다는 적게 버는 게 낫잖아요. 안전하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 솔직히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중에서 여러분들 수중에 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 몇 분 계실 텐데, 돈 그거 뭐하러 놔둬요? 그거 빨리 쓰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얼마까지 살 것 같아요? 100세요? 누가 100세까지 살게 준답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차로 나를 찡가버리면 됩니까? 나 죽는 거지, 그죠?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렸는데 툭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 그거 식물인간 돼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은요,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100세 산다고 해서 내가 100세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람은요,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100세까지 살 때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노후 준비 이상으로 모을 필요는 없어요. 모아서 내가 죽으면 후손들이 뭐 금으로 된 관에 넣어준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좀 더 보고 더 즐기고 더 재밌게 보내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돈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게 하겠지. 근데 부자들 한번 보세요. 부자들 애들 맨날 마약이나 하고, 그죠? 사고나 치고, 사람 때리가 사고 치고 마약이나 하고. 우리들 솔직히 그런 애들 보면 부럽진 않잖아요. 걔네들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자식 때문에. 돈 많으면 뭐하냐고, 자식이
진짜 남봉꾼인데 차라리 없이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긴 좋거든요. 자, 일단은 내일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요. 뭐 자세한 시황은 내일 아침에 다시 미국장을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도 좋은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